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 국가보훈부 혜택 중에서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과 관련된 혜택은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보훈처 남한의 예우라는 곳에서 이 대상 구분별 지원을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상 구분별 지원 안내 홈페이지가 나오면 대상 구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14가지 항목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이번 시간은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먼저 보훈급여금을 보시게 되면 2023년 기준으로 재해부상군경 보상금으로 1급 1항은 보상금과 중상위 부가수당을 합하여 429만 6천 원을 매월 지급받습니다. 1급 2항은 보상금, 중상위 부가수당을 합하여 358만 8천 원을 지급받고 1급 3항은 보상금과 중상위 부가수당 합하여 299만 2천 원을 지급받습니다. 2급은 보상금 197만 원, 3급은 184만 1천 원, 4급은 154만 5천 원, 5급은 128만 원, 6급 1항 116만 8천 원, 6급 2항 107만 5천 원, 6급 3항 72만 2천 원, 7급 39만 8천 원을 받습니다. 다음은 부양가족 수당으로 6급 이상일 경우에 배우자 10만 원, 미성년 자녀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6급 이상입니다. 7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수당은. 자, 그리고 고령 수당으로 60세 이상일 경우에 9만 7천 원을 지급을 해드리는데 무조건 부양가족 수당과 고령 수당을 지급해드리는 게 아니라 부양가족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고령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만 고령 수당을 지급해 드리는데 이것도 60세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을 해 드립니다. 60세가 넘지 않으면 고령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호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양한 실명, 상하지 절단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분에게 하나여 선별 지급을 해드리는데 상시 간호수당은 291만 5천 원이고 수시 간호수당은 194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생활조정수당이 있습니다. 생계곤란 시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 조사 후 지급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 사망군경, 재해 부상군경 6급 이상일 때, 그러니까 지금 불러드리는 내용은 유가족 보상금인데 유가족 보상금이 1급부터 6급까지만 해당됩니다. 그거는 국가유공자도 똑같습니다. 7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법에 의해서 7급 상위처로 사망하신 경우에 7급이 유가족 보상금이 해당될 수 있지만 신법에 의해서는 7급은 유가족 보상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3년 3월까지는 언제 바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유가족 보상금은 6급까지만 해당되는데 보훈보상 대상자 또한 똑같습니다. 재해부상군경으로 6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유가족 보상금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재해 사망군경으로 해서 배우자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부모나 미성년 자녀와 관계되신 분들은 본인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저는 배우자와 관련된 내용만 살펴드리겠습니다. 재해 사망군경 유족으로는 배우자 129만 3천 원을 지급받고 1급부터 5급 재해 부상군경 유족으로는 112만 1천 원을 지급받습니다. 6급 재해 부상군경 유족은 41만 2천 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수당이라고 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2명 이상 사망수당,
고령수당 60세 이상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해당되시는 분들이 직접 보훈처에 확인을 해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대부분 60세 이상이다. 그러면 배우자 수당으로 14만 9천 원을 추가로 더 드립니다. 자, 그리고 생활조정수당이라고 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이와 관련되신 분들은 신청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입니다. 재해부상군경 본인 및 자녀, 재해 사망군경 배우자 및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을 해드리는데 자녀는 만 30세 이전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등록금 면제되고 학습 보조비를 1년에 2회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국가보훈 대상자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고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6학년 대학 12학기까지 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 등록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학습 보조비가 1년에 2회 나누어서 또 지급이 됩니다. 대학원 같은 경우 장학금이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지급되는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대학원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보훈처에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빠릅니다. 무조건 장학금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학원 들어갔다가 만약에 장학금이 지급이 안 되게 되게 되면 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학원은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대학교까지는 그냥 성적에 맞춰서 다 지급이 되는데 대학원은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또 다릅니다. 그러니 본인들이 직접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 지원입니다. 재해부상군경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재해사망군경 배우자의 취업을 도와드리는데 10% 가점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재해부상군경 공무원 본인이거나 재해사망군경 공무원의 배우자는 10%입니다. 그리고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 공무원의 배우자는 5%의 가점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자녀는 해당되지가 않죠. 이렇게 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지원입니다. 보험병원을 이용을 하실 때 건강보험증을 제시를 하셔야 되고 1급부터 6급 재해부상군경과 재해부상공무원은 국비진료가 가능합니다. 1급부터 6급까지. 그러나 7급 재해부상군경이나 재해부상공무원은 상위처는 국비진료가 가능한데 상위처 외 질환 진료 시에는 본인 부담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7급과 관련되신 분들은 이 내용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1급부터 7급까지 배우자는 보험병원을 이용할 시 60% 진료비 감면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위탁병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해부상군경과 재해부상공무원은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비급여 항목 초음파 MRI 건의 소화제 포함입니다. 그리고 7급 재해부상군경은 재해부상공무원과 함께 상위처 외 질환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10%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병원과 같이 7급일 경우에는 상위처는 국비 진료가 가능하지만 상위처 외 질환은 10%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 진료가 되는 게 아니라 진료는 되죠. 진료는 되는데 국가보훈처에 내가 어떤 상위처로 등록이 되어 있느냐 그 상위처로 등록된 부분은 국비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위처 외 질환을 또 치료하실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10%를 부담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및 배우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건강보험 급여 부분의 60%를 추가로 또 감면을 해드립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직접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대부 지원입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 종료 조건이 있는데 연이율 2.4%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아파트 특별 공급 분양 임대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지원입니다.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했을 경우에 노후 복지 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이와 관련돼서 주 1회, 2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망시 예우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사망신고를 관할보훈지청 보상과에 신상변동 신고서로 해서 이와 관련된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해서 제출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 승계 여부를 알려드리고 유족증을 발급하여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해부상 군경 및 유족 사망 시에는 사망 일시금을 지급을 해드리고 사망 일시금과 관련된 내용은 재해부상 군경으로서 상위 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170만 4천 원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상위 등급 2급부터 7급까지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일 경우에는 144만 4천 원, 보상금 지급 대상일 경우에는 112만 7천 원, 그리고 만약에 유족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112만 7천 원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된 내용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훈보상 대상자분들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국립묘지에는 안장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특별 지원과 관련돼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 지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과 관련된 기타 지원으로는 만약에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관할보훈지청에 재해 발생 신고서를 제출을 하시게 되면 재해 위로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훈 휴양원 및 협약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그와 관련된 내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해 부상 군경이나 공무원에게는 연말 소득 정산 시 200만 원 추가 공제가 있고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혜택이 또 있습니다.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내용도 있고 예비군 훈련 보류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가 있습니다. 보훈보상 대상자에 한해서. 자, 그리고 일반 통신이나 전화, 인터넷과 관련된 혜택은 없습니다. 보훈보상 대상자에게는. 그리고 차량 지원, 교통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또 없습니다. 그러니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가보훈처 남한의 예우에서 이와 관련된 대상 구분,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상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보훈상담센터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또 확인을 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국가보훈부 혜택 중에서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에 관련된 내용을 15-12편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